여러분 MZ세대와 함께 하기 쉽지 않으시죠? 도대체 MZ세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뜻하지 않게 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한 13년이 훌쩍 넘었네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상담도 했었거든요. 상담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었어요. 도대체 이것들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놀면서 즐기면서 돈도 많이 주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런 직장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치는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그런 친구가 많다라는 거죠. 즉 이런 지금 MZ 세대들은 경제적이나 여러분 시간적이나 장소적이나 제도적으로 어떤 권위에 의해서 구속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DNA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열망이 대단히 크기 때문인데요. 되게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길 원하고요. 여가를 중요시 여깁니다. 환경이나 윤리적 ESG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지배 구조에서부터 투명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자기 중심적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런 걸 왜 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입장에서 들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런 형태의 이제 소비를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죠. 디지털이 너무나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화하면 편하겠지만 그 MZ 세대들은 오히려 여러분하고 카톡이나 어떤 메신저나 이런 문자 소통이나 이메일을 하는 게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MZ들은요, 굉장히 유연한 근무 방식을 선호합니다. 아주 자유로운 근무 형태를 선호하고요. 전통적 우리가 직장인 방식의 직장 생활은 앞으로 갈수록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왜 그들이 좋은 대기업 소위 나오게 될까요? 그게 너무나 경직된 문화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바꿔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수직적인 문화라든지 강요 문화라든지 뭐 내 아이에게 권한이 없는 이런 부분들에 때문에 대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한 사장님이 인터뷰를 방송에서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주 52시간 제도가 생겨서 뭐 잔업이나 과업을 못하다 보니까 임금이 줄어들어서 대사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 채용도 못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MZ세대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쉬어야 되는데 아무런 어떨 때는 예고 없이 갑자기 뭐 특근, 야근, 주말 근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직된 문화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대사를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연령대별로 대사한 원인을 보면요. 40대는 불안정한 고용이나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30대는 여전히 이제 불안정한 고용은 있긴 한데요. 워라밸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워라밸 때문에 대사했다라고 하는데요. 20대는 40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가 권위적인 문화예요. 경직된 문화예요. 두 번째가 워라밸이 없는 문화들을 이 때문에 대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대사한 이유 상사에게 말하지 않고 대사한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직장 내 갑질이나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이 첫 번째로 66%가 있었고요. 기업 문화나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서 지켜지지 않는 워라밸 그리고 복리후생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 내 신입사원들이 경영진에게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 제가 신입사원 교육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금요일은 제발 5시 반에 정시 퇴근 좀 보장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돈 좀 많이 주세요. 연봉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발 강요만 하지 말고 뭔가 좀 알려주고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회식은 더 이상 토요일이 사라진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주말에 등산.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 등산 많이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하는 것도 좋긴 했었는데요. 요즘 분들은 아주 극도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고 좀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회사 안에 있으면 좋겠다. 또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인력 충원을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하기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그러면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인력들 한번 채용을 시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딱 끊어버리면, 그게서 자기가 화가 나서 업무 과중 때문에 대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근하면 야근 수당도 요즘은 정말 정확하게 하길 원하는 세대들이거든요. 직원들에게 드는 돈 좀 아끼지 말라. 행복은 돈밖에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MZ 세대들이 있습니다. 길게 일한다고 업무 효율이 높지 않고 제발 좀 신발끈, 도끼 가는 시간들 좀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더운데 좀 제발 틀게 해달라고. 더운데 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만드냐, 이렇게 MG도 있었고요. 이분들이 좀 제발 퇴근해야 되는데, 그래 퇴근해 이렇게 하고 퇴근하지 않고 있어서 눈치 보느라고 부장님 눈치 보고, 차장님 눈치 보고, 과장님 눈치 보고, 대리님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선뜻 나가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이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본다라고 합니다. 둘러보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 오거나 너무 눌러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MZ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일까요? 조직의 직무를 통해서 자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켜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 내에서 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여유를 달라. 이게 이제 MZ들의 노골적 요구사항입니다. 대단히 직설적이죠.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못했던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은 대단히 주도적이고 자율성 있는 것들을 원합니다. 퇴사를 꿈꾸는 MZ들은요, 대부분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못한다라고 느꼈을 때 조직 내에서 어떤 변화와 성장을 자기의 힘으로 불어넣고 싶은데, 그걸 이제 제지하거나 못하게 할 때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직의 리더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MZ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봤는데요. 리더가 추구해야 할 조직 문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좀 즐겁게 하자라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럼 분위기라도 좀 밝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원의 좀 역량을 파악을 하고 과제를 분업화해서 업무 분장을 조금 더 체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외식 또는 회식 하자,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다 업무 끝나고 퇴근하고 나서 회식하는 것이 너무나 과거에는 당연했다라면, 이제는 점심시간을 한 두세 시간에서 그때 회식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요구들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일 좀 잘했다, 좀 못했다 계속만 하지 말고 칭찬도 좀 많이 해달라고 하고요. 모르는 것은 좀 천천히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야, 너 그것도 몰라? 이렇게 너무 강요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즘 사실 뭐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싫은 소리나 혼나면서 큰 세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강압적 문화에 벌컥 깜짝 놀래서 그걸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는 사례들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 중심의 좀 조직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MZ들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을 너무나 선호하거나 편애하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스라고 하면, 리더라고 하면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난 리더의 특성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항상 최종
결정권자로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시켜놓고 자기가 책임 안 지고 구성원한테 이제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이러면 대단히 이제 그 상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겠죠.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방향성으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리더들 이야기를 했었고요. 구성원 의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좋은 리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밀한 유대감으로 업무도 시너지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당근과 채찍. 적당하게 이걸 잘 써야 되는데 자꾸 채찍만 이렇게 해서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또 너무 맡기지 않고 계속 꽁 하고 이렇게 잡고 있는 것도 또 좋은 리더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입니다. 최고의 인재 채용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좋은 인재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의 조직의 문화를 누구라도 선호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들. 그렇다면 좋은 인재들은 알아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직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또 우리가 SNS나 또 뉴스에도 보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또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것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눈 거 기억나십니까? 9가지. 첫 번째 조직 문화 유연화, 두 번째 언택트 채용, 세 번째 디지털 채용, 네 번째 디지털 분야의 인력 채용, 다섯 번째 채용 형태의 변화, 여섯 번째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일곱 번째 AI 채용 방식, 여덟 번째 사내 면접관 제도 또는 도입하지 못한다라면 사내 면접관의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아홉 번째 근본적으로 우리 조직의 체질 개선. 사실 이렇게만 된다라면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 역시도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우리 조직을 이끌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기업의 성장을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